복선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의 전환 마방 취재 중사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고리 1000m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12번 서울경마 제2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서울경마의 승부처고요. 10번마 파워 무브 시간에서 흔들리죠. 하지만 참고 탄다면 상대가 팀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반드시 한번 노려봐야 되는 마표가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마 덩키스는 부정경주 편성을 고른다면 이 마표를 갖다 버려야 됩니다. 배웠을 때 편성에서는 그동안 입장권에 가장 유력한 마표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경주의 규정받고 11만 놓고 10번. 그러나 11번, 10번, 7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제 날짜가 가는 얘기는 한도 끝도 없이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10월입니다. 올해 달력이 또 2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3장인가요? 10월, 11월, 12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멀긴 했지만 이제 바람이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문턱에 완전히 들어온 것 같은데 경주 마들한테도 그렇고 기주도 그렇고 아무래도 날씨가 아주 폭염에 휩싸인 것보다는 좀 선선해질수록 컨디션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력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가는 놈이 장땡이니까 내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요즘 그죠? 제가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사견을 어차피 이건 제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받고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어디까지나 한대건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방송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제 주둥 아래서 나가는 것들은 다 제 생각입니다. 그죠? 물론 제가 들었던 얘기들은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100%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이마필의 능력이 이렇다. 정마필은 이렇게 본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대건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의 그 말을 보는 시각이겠죠. 그리고 그 말에 연관되어 있는 기준이나 조교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대건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이 예상가라는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제 노하우를 가지기 위해서 무던하게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스를 팔아먹는다. 너무 비판만 한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거를 또 한국 마사회에 민원을 넣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하십시오. 전 전혀 거리를 낄 게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요. 잘못했다면 잡혀가야겠죠. 그리고 제가 기자직을 잘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방송에서 어떠한 제재 때문에 제 방송을 제대로 못 찍는다면 전 이 방송 접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하러 이 방송 보시겠습니까? 나와 있는 정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인기만 불러주면 될 것 같다가 잘났다고 내가 잘난 한대건이라고 그걸 곱집어 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요. 이러니까 이거는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방송입니다.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이에요. 제가 무슨 국영방송입니까? KBS입니까? MBC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언비언 날린 적 없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판단이라고 제가 굳이 매경주 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압니까? 귓균형에 똥 박았습니까, 여러분들?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보면. 그냥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고 저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밥주의라고 나름대로 이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10년 내내 20년 가까이도 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제가
이 방송이 자꾸 축소되는 것 같고 제가 위축되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나도 몰라요. 난 오로지 카메라하고만 대화하고 있어. 혼자서 이 공간에서 혼자 처앉아갖고 이 스튜디오 안에서 1시간 동안 혼자 떠들고 있다니까? 무슨 병신처럼? 누가 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마주가 보는지, 조교사가 보는지, 기수가 보는지, 관리원이 보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한국 마사회가 보는지.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찍고 싶은 대로. 그리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실수를 한 다음에 고쳐야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제가 오늘도 마사회 취재 들어가서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어서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럼 왜 보십니까 그러면? 예? 그 민원 제기하고 같이 그럼 뭐하러 봐요? 보지 말지 그러면. 그 다이렉트로 나한테 전화를 해. 너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뭐 이유가 있냐? 전화하십시오. 그럼 제가 뭐 변명을 하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대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뭐 전화번호 공개돼 있잖아요. 예? 왜 뒤에서 호박씨 까고 난리야?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던 스타일대로, 제가 보는 시각대로, 제 시각이 틀릴 수 있죠. 제 시각이 다 맞다 그러면은 나는 진짜 빌딩 세운다니까 내 경주가 10개의 경주, 11개의 경주, 13개의 경주를 전부 다 풀어주는데 내 생각이 다 맞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이 자리에 처앉아갖고 이 방송 찍고 앉아있겠어. 가서 막건 사고 있지. 어디까지는 분석 아닙니까?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당일날 비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잘 이용하셔갖고 여러분들 돈 따지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나쁩니까 이게? 전 답답합니다. 보기 싫으면 보지 마십시오.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하십시오 차라리. 그런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지점에서 제가 아는 어디 예상가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한대건이 저 개새끼 저 씹새끼 때문에 내가 맞췄고 못 맞췄다. 제가 말리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기수가 월요일 수요일까지는 조교할 때는 괜찮았는데 목요일날 조교를 해보니까 약간 조금 받치는 모습이 있더라. 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저도 뭐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뭐 나는 뭐 뻘났다고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들었다고 다들 같이 들은 건데 뭐 나만 들었습니까? 취재기자들 몇 명 다 같이 들었어요. 그 말이 우승했습니다. 잘 타서 우승했는데 그럼 제가 그 마필이를 없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내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그것도 제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건너서 들어가고 제가 그 말이 없다고 했대요. 마방에 승부 없다고. 제가 그런 개소리를 하고 다니면 전 당연히 잘려야겠죠. 그죠? 제 음성 예상이나 어디에 봐도 마방에서 승부 없다. 이건 저 안 간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곡해가 돼서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 그 예상가, 저보다 나이가 위니까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형 같지도 않지만 한대건이 개새끼 때문에 내가 못 맞췄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요.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취재했던 거 얘기 안 하려고요. 이제부터. 제가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그때. 짜증나고. 많죠 그런 일들이. 뭐 기수들은 이번 경주에 컨디션이 좋아서 내심 상금머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마피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았는데 대가리 까고 쌍으로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그래도 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기수는 조결해보니까 이런데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말이 별로라고 해도 이번 경주에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용들은 많죠. 항상 경마는 끝나고 나면 결과는 쉽습니다. 내용들은 많고요. 이번 주가 월초 경마예요. 10월 1일까지는 야간 경마로 펼쳐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둘째 주부터는 야간 경마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은 야간 경마 아니고요. 부산 경마만 야간 경마로 시작이 됩니다.
가진 게 새치열하고 예. 제 입 때문에 피해를 보였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그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한테 물어보고 얘기해줬더니 그런 개소리 하는 인간들 있으면 한번 두고 봅시다. 제 방송에서만큼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소리 들어도 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내 방식대로 합니다. 한대는 음담패설 방송이고요. 제 방식대로 제 느낌대로 제가 분석한 대로 제가 공부한 대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성불할 것이고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가 그렇게 좀 심하게 하나 방송을 예전보다는 많이 안 심한데 지금 제가 조금 요즘 의기소침해갖고 방송을 좀 심하게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더 세게 해야겠어. 아주 그냥 죽기사고를 하려고 이제 온갖 내가 항상 말씀드려 온갖 그 음담패설 내 방송 이름이 왜 음담패설이야? 욕도 하고 응? 쌀데기 없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19세 이하는 안 들으면 돼. 아이고 19세 이하는 경험하지도 못하잖아 사실. 임산부, 노인네 듣지 마 그러면 심장 떨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냥 저 새끼가 또 오늘 또 뭐 생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해해 주십시오. 저라고 뭐 맨날 천년만년 기본적으로 좀 없잖아요 사실. 얼굴도 그렇게 떴잖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떴어 지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그래도 준비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출장에 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날카롭죠. 네. 뭐 집안일도 있고 또 우리 개새끼도 좀 아프고 별게 진짜 다 신경 쓰이게 만들어. 여러 가지로 하여간 신경 쓰입니다. 자 한대로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설은 길었지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5, 6, 8, 10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3경주와 8경주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빠진다. 그래도 해야지 뭐 그죠? 그래도 한 명, 2명은 한대건이가 방송을 찍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저 새끼가 방송 언제 올리나? 저 새끼 떠드는 거 한 번 더 봐야지 내가 또 경마할 텐데. 그런 분이 단 한 명에 있어도 한대건은 기쁘게 방송하겠습니다. 응원의 말씀들. 지난주에 내 생일이었는데 돈 준 사람 없던데? 생일 축하 받았다. 몇 번한테.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이겠죠. 이번 주에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로 펼쳐지고요. 10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마피 한 마리가 있죠. 바로 뭐 센타포바. 난 지난번 경주 때 이 센타포바가 그냥 올 줄 알았어요. 뭐 편성도 상당히 약했었고. 지난번에 7월 31일 경주에서 해성여왕이 외곽으로 기대면서 같이 기대했었죠. 그래서 불리한 전개를 하고 나서 3차를 갖다 냈는데 1분 2초 8이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7월 30일 경주를 보고 나서 괜찮겠다 뛰겠다 했는데 8월 28일 날도 역시나 불행이 연달아 오죠. 이 코너로 돌면서 또 큐피트 플라워라는 마필에게 또 빌리면서 또다시 외곽을 놀게 됩니다.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직선에서의 끝걸음도 분명히 나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뭐 불행이 겹친다고 두 번이나 불행의 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행운이라고 또 행운이죠. 1번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이 센타포바는 어찌됐든 간에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만하고 아직까지는 2세의 마필이다 보니까 3천만 원짜리 상금에 도전하게 됐어요. 뭐 호사다마라고 두 번의 경주에서 착순 상금을 벌었다면 이번에 제대로 항구를 하고 승급을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능력도 되고요. 1번 마필은 충막감이고요. 다른 여태 마필들 중에서는 뭐 3호와 비카뮤직 이게 주행검사 나쁘지 않았었죠. 이게 이 김혜성 기수가 이 비카뮤직을 관리하는 걸 보면 이 주행검사를 받기 전부터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입니다. 그때부터 조결했죠. 직접 주행검사도 받았고 이 발주기가 열리니까 약간 움찔해요. 놀라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좀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도 있었는데 뭔가 좀 채찍을 동반하는데 크게 나간다는 느낌은 없더라고 사실. 근데 이 비카의 새끼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경주에 적응을 하면은 기본적인 자기 맞벌이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데뷔전이고 상대가 상당히 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뭔가 이렇게 대놓고 추천하기에는 한번 비카 뮤직의 주행검사 모습이 그렇게 아주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편성을 워낙에 잘 만났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드는데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김혜성 기수도 뭐 조교를 마치고 나와서 약간은 좀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필은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혜선이는 뭐 이런 마필들 가지고 잘 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혜선이 언니가 또다시 선두권에 가담을 한다면은 2변 정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컬러즈 트러블. 뭔가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더 없죠. 항상 그런 모습인데 7월 24일 날 제가를 받고 나와서 후미권 정리만 하겠지만은 체키잭을 동반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8월 27일 경주에서 한번 노려봤는데 뭐 보지도 못했던 현무라는 개똥마들이 들어오면서 코차로 졌죠. 뭐 짜증이 나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컬러 트러블이 지난번에 편성이 상당히 약했었어요. 현무한테 깨진 것이 철추행이긴 하지만 뭐 객관적으로 편성이 지난번보다는 약간 더 강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번 경주 이세마 경주 편성이 월초 경마다 보니까 상당히 약합니다. 이 월초 경마에는 이번 주가 5주 경마 아닙니까? 10월달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강한 마필들은 많이 안 나왔어요. 항상 뭐 월초 경마가 그렇죠. 그래서 이 마필도 편성은 정말 잘 만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5번 6번은 그렇고 7번 백이 추억도 데뷔전 잘 받았죠.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근성을 보였는데 걸음 자체는 약간 밀리는 모습이긴 했지만 실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럼 뭐 한일매직은 주행검사를 잘 받았기 때문에 나름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이게 발주도 안 되고 직선에서는 좀 마필에 둘러싸이니까 안 뛰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다듬어져야 되는 느낌이 있고요. 10번 콜링킹도 이거는 뭐 다방면으로 한번 전력의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뷔전 때는 발군의 순발력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걸어갔고 8월 27일 날에는 뭐 선행을 나서려는 의도도 있었죠, 사실 이게. 근데 안양치탄 마필이 워낙에 빠르니까 따라가는 전개만 하고서도 의외로 거린이 직선에서는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비록 외곽으로 몰려있긴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10번 안쪽에 있는 모든 마필들이 1번만 센터포바를 제외하고 좀 반신반의 능력이 아주 좋다라는 느낌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한 발은 충분히 써볼만 하고 또 실제로 두 번을 경험을 하면서 선행보다는 취입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10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치거나 할 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경주에 여타의 마필들 중에서 뭐 신바들도 있지만 1번 센터포버가 선행을 주도해버리면 그 안에서 선두권에 모색할 수 있는 마필 몇 두가 도전이 충분히 가능한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번 1경주는요. 1번 센터포버를 놓고 뭐 4번만 컬러 트러블, 7번만 매기의 쪽, 10번만 콜링킹 이 세 마리 마필 4번, 7번, 10번 세 마필 안에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1번, 10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번 쪽에 좀 더 주력하겠고요. 1번 놓고 4번, 7번 방어하는 막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어느 유씨가 이렇게 자기 축마까지 다 공개해주고 때리는 막권까지 다 말해주는 그런 방송이 어딨나. 그냥 뭐가 고마운지도 몰라요. 이거는 내가 이걸 왜 공개하겠어? 내가 이만큼 경마하니까 여러분들이 내 승부용주라도 한 면에 더 들어주세요 하고 나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내 얘기가 틀려? 아니, 물론 틀린 경우도 많지. 경마라는 게 뭐 절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신도 아닌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제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그렇게 쓰레기 같지 않은데. 하던 대로 해야지 뭐. 괜히 뭐 욕먹을 짓을 왜 하느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뭐 형님들 뭐 얘기하시는데 성격이 못다 처먹어갖고 트리플 A형에 소심하잖아. 또 뭐 하나 얘기 들으면 오래가. 내가 좀 오래가. 이해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 안 하면 또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 내 방송 봐야 되는데. 자, 이경주입니다. 경주 우리 첫 메타고요. 12마리 마필들 추천했어요. 딱 부러져 가진 강한 마필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하나 이렇게 이건 왔다. 이게 없죠. 기복마들의 경주입니다. 전형적인 기복마들의 경주. 오면 광명사랑은 또다시 팔리긴 하겠지만은 뭐 선행을 가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참 이게 정말 똥말의 근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필이 예전에 보면
이 허재영 마방에서 이제 안병기 마방으로 이제 다 돌아온 건데, 뭐 안병기 조교사가 1년간에 조교 정지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기수들이 예전에 조교를 해보면 괜찮다 했던 얘기를 했단 마필이에요. 또 허재영 조교사도 옛날에 조교해보고 나서 허재영 마방에 있을 때 마필 싹수가 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 얘가. 뭐 앞에 가도 못 뛰고 앞에 가도 지구력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따라가도 근성을 못 보이고. 자, 51kg의 중량 마이너스 4kg의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지만 이건 감량도 아니죠. 8월 14일 날 김도준 기수가 52kg의 중량을 기승을 했었고요. 7월 16일 날 또 이철경 기수가 또 53kg의 중량으로 기승을 해봤지만 뭐 두 기수가 신인 기수인데 철경이나 뭐 도중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도 깨진 거예요. 편성도 개떡 같은데. 여전히 편성은 개떡 같습니다. 뭐 편성을 워낙에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인기도에 비해서 능력을 워낙에 안 보여주니까 이거는 진짜 계륵 같은 마필이 아닌가. 솔직히 배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마필한테. 그리고 스타스톰은 조금씩 올라오긴 하지만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한 발을 쓰겠는데 이것도 뛰었다 반복을 하니까 너무 있겠고 7번 바리바리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주행검사가 재주행검사를 받은 마필들 틈에서 잘 뛰었어요. 그래서 좀 괜찮았나 했더니 여전히 불빵이야. 근데 이게 선임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죠. 김혜성 기수의 기용이 아마 이게 선두권에 좀 가담을 시켜보려고 편성이 약하니까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8번 샤련이 윈. 이 샤련이 윈도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뭐 상금 벌겠다고 지금 이경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편성이 상당히 약하고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약간은 좀 마필이 완벽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코너 돌아서 바로 채찍을 동반했는데 열심히 밀리니까 또 선두권에서는 가담이 되고 거름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담 중량이 56kg예요, 무려. 정현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고요. 송대철 기수가 계산하다 보니까 56kg인데 뭐 대안이 없으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8번 샤련 의원은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충락감으로까지 한번 고뇌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능력은 몰라. 데뷔전이니까. 주행검사부터 썩 좋지 않았다니까. 근데 워낙에 실전을 뛰었던 마필들이 전부 다 쓰레기 같아. 능력이 없죠. 걸음이 안 나오니까. 8번 샤련 의원이 그나마 발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마필들보다는 좀 더 낫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 제 개인적으로 다 쓰레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휴, 어렵다. 자, 그럼 산이슬은 장기 유행을 했죠. 2월달에 나사 고정수를 하면서 공백기를 가졌고요. 뭐 기본적으로 데뷔했을 때부터 걸음을 보였던 건 사실인데 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이 참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이 나사 고정수를 했던 마필 중에 48주에 한일 앙상보이라는 마필이 있었죠. 그것도 실전에서는 아직까지도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대로 뛸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10번 강자탄생도 공백기.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은 질병 없이 이건 놀렸어요. 아무런 질병 없이 12월달 경주 이후에 거의 9개월, 1년 가까이 놀렸죠. 상금을 벌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검증된 게 없으니까 뭐 끝걸음은 있어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실버 파이어볼. 선행을 가도 뭐 선행을 시원하게 가본 적도 없지만 선행을 가려고 계속 무던하게 애를 썼죠. 선행을 못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선행을 안 가고 좀 따라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걸음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 경주가 단독 선행이에요. 그래서 실버 파이어볼에 순발력을 누를 만한 마필이 오마 광명사랑인데 갔다가 쳐 비비면 둘 다 자살하는 거고 광명사랑에 선행 나가면은 뭐 실버 파이어볼은 선두권에서 전개하면서 찬스를 노려야겠죠. 어찌됐든 간에 경쟁력 자체는 현 등급에서는 가능성 연하게 보여집니다. 실버 에이스 트로피도 주행검사 뭐 아주 나빴다고 보지는 없는데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 또 끝걸음을 발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데뷔전이기 때문에 기본 순발력은 있는데 약간 좀 기대요 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경주는요 8번 샤련이 요인을 놓고 좀 분산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9번, 10번, 11번, 12번 이 외곽에 8번을 놓고 9번, 10번, 11번, 12번 이 네 마리 앞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9번, 11번 쪽이 가까운데 파이어볼도 결정력이 워낙 없는 마필이에요. 가다가 그 외에 한 발에 통할 수 있는 다른 마필들에게 선전이 될 수 있습니다. 8번 놓고 9번, 10번, 11번, 12번 네 마리 앞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상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거는 뭐 대놓고 지워야지 뭐. 3번 금수.
이건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난번에 금수가 1300m를 기습적으로 안쪽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버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느리푸른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느리푸른 정보를 놓고 했는데 금수 때문에 아주 개피를 봤죠. 천하 제패도 때리고, 뭐 때렸던 거야? 내가 도대체 이거 맞췄나? 시대는 기억도 안 난다. 금수는 추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금수라는 마필은 그런 마필이죠. 따라가서는 답도 없고 마필이 주인이 흔들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개편성 만나면서 단독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걸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에 사마 금수가 다시 한번 선행을 밀고 나갈 소리도 있지만 저는 금수라는 마필 자체가 3번 매니베트의 순발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매니베트라는 마필은 이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권에 진입을 시켰던 마필입니다. 그것도 선행을 나가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매니베트가 순위권에 진입을 하고 착순권에 올랐을 수 있었던 기억은 선행을 나갔을 때 한 번, 그리고 선위권에 따라갔을 때가 한 번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면에서 한번 금수보다 앞서 있고요. 매니베트도 이 정도의 편성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전치무심했겠습니까? 우승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상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고.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지. 안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매니베트 같은 말은. 이 마필이 뭐 능력마도 아니죠. 상당히 기본을 보이고 끝걸음이 항상 무뎌진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매니베트가 당연히 선행을 주다 소리가 넣기 때문에 저는 3번 마필을 놓고 한다면 4번 금수는 만약에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지우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금수는 배팅권에 제외하겠고요. 이번 반응파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했죠. 뭐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였는데 56.5km 부당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편성은 더 약해졌고요. 직선에서 한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매니베트는 뭐라 그랬죠? 속도권을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의 지그럽 부정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바운딩 파크의 한 발이 또 통할 수 있어 봅니다. 뭐 지난번에 워낙에 편성 때문에 것도 있는데 뭐 그때 편성이나 지금 편성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오마 칼레도니아는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제가 한번 노려봤는데 이게 선입권 가담은 되는데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모래를 맞으니까 밀리는 모습도 보이고 직선에서 끝가운데 안 보이고 있어서 나아졌어요. 분명히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레도니아가 지난번에 제가 승부를 했다가 개피를 봐서 한 번은 더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성이 워낙 약해서 6번, 7번, 8번은 뭐 크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건 두 방이면 끝날 것 같아요. 3번 매니베트의 2번, 5번 이 두 마리의 마필만 공략을 한다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변이 나오는 한 마리를 더 골라본다면은 7번마 뉴캐슬 쪽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 생각 가져봅니다. 인기마 경주로 끝날 텐데 3번 금수를 뺀다면은 여러분들 의외로 이게 환수가 될 수 있는 경주예요. 현장에서 한번 배당이 짭짤하고 한대건이만 믿고 한번 배팅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3번을 놓고 하십시오. 3번 놓고 2번, 5번, 7번 3번 놓고 2번, 5번 쪽에 좀 더 포커스 7번 마필은 방어하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뭐 4번을 빼드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환수는 될 것 같아요. 나도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그죠? 그냥 3번 좋고요. 4번 금수 선에 나가면 또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뭐. 이러고 넘어갈 것 같다가 괜히 인기 1, 2위권 뭐 잘라갖고 나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어? 그잖아? 근데 경주를 분석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그리고 인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다면 대끼리 막건도 몇 장이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조차도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사인펜 들고서 계속 한 고민하는 거야. 자꾸 시간은 가고 30분 하고 있다는데 뭘 체크할지 모르겠고 확신이 안 드는 거죠. 확신.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할 때는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매 경주 다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승부 경주가 5경주인데 여러분들은 승부 경주가 4경주야. 근데 대건이 제가 뭐라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고치고 보고 현장에서 한번 마필 컨텐츠 다시 보고 체중도 살피고 동영상 한번 돌려보고 여러분들 4경주에 승부하시면 돼. 뭐 내 승부 경주까지 뭐하러 기다려. 여러분들 맞고 사고 싶은 5경주가 4경주인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일반금은 다 마법까지 다 어플해드리잖아요. 제가 꼭 그렇게 인기마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곱씹어 보시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다른 경마가 더 재밌습니다. 4경주고요. 10마리 앞에도 추천했죠. 일단은 빠른 마필이 8마 가속돌풍과 9마 캐슬로얄입니다. 이 두 마리의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경합을 펼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앞에 중에서
한 마리가 선행을 성공한다면은 한 마리는 분명히 선의권에 따라갈 소리가 높은데 문제는 선의권에 따라가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종합필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멸할 수도 있죠. 너무 빨리 앞에 나갔던 말이 끌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빠르게 따라가다가 힘소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8번과 9번 막권이 상당히 불안한 막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승을 걸었던 9번마 캐슬 로얄이 8번마 가속도풍보다도 안쪽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견 없이 9번마 캐슬 로얄을 놓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왜? 가속도풍이 아누르 기수가 얘가 우리 효리가 그렇게 양보하는 애가 아닙니다. 선행당하는 말을 굳이 양보하고 따라가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도준이가 가서 끌고 들어왔는데 지가 못 끌고 들어오면 또 뭐가 돼 얘가. 도준이는 편성 잘 만나갖고 못했는데 아니 얘가 편성 잘 못 만났다고 못 버티면 이것도 뭐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효리의 입장에서도 크잖아. 그래서 안효리의 기수의 입장에서도 가속도풍은 상당히 심각하게 미건하고 소재했기 때문에 캐슬 로얄이 선행을 실패한다면은 기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칼마 가속도풍도 지구력이 부족하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캐슬 로얄이 계속 따라오니까. 그걸 또 무리하게 중간에 넘어가면 또 힘소진을 할 것이고. 그래서 8번, 9번 중에서는 좀 충만히 선정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는 10번만 샛별이를 봅니다. 이 샛별이가 55kg의 중량이에요. 김도정 기수가 연속적으로 3번을 기승을 했고 6월 25일 경주에 배당을 냈었고요. 그 두 번의 경주, 그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만을 팔리고 고전을 하긴 하는데 이 기본적인 근성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선입권에 따라가는 전개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어차피 8번, 9번이 빠르다고 한다면 샛별이가 순발리가 없는 마필이 아니죠. 만약에 8번 마필과 9번 마필이 없었다면 20번만 샛별이가 단독 선행입니다. 이 순발리가 상당히 빠르죠. 얘도. 페이스 한 배만 잘해주고 또 능력 기수인 조성훈 기수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샛별이가 아닐까. 저는 10번 마필을 놓고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승급한 이후에 가능성을 보였던 3번마 마이 슈거가 부중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8번과 9번의 경합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마이 슈거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겠고 6번마 아메리카 드림도 지난번에 이 선행을 나가는 능프로 천재가 워낙에 걸어가니까 한 발을 보였는데 이게 기본적인 악벽이 있죠. 직선에서 채찍을 했을 때 안쪽으로 기대고 좀 꼬장기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제어하기 힘든 마필인데 지가 컨디션 좋으면은 잘 뛰고 컨디션 나쁘면 안 뛰어. 그렇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드림은 항상 반신반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 아닐까. 오히려 7번은 초록열매가 더 낫죠. 초록열매도 지난번에 바닥을 기긴 했지만은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었고요. 컨디션이 나아졌다는 또 소식도 있으니까 마방의 내용이 있으니까 선입권에 가담을 한다면은 의외로 끈끈한 걸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뭐랄까요 체형이 좀 작죠. 이게 420kg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몸싸움에 좀 약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무너진다고 봤을 때 이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4경주는 10번만 샛별이를 놓고 선행만 한 마리는 가져가려고요. 현장에서 8번이나 9번 쪽에서 컨디션 좋은 놈으로 한 마리죠.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그래도 9번마 캐슬 로얄이 나아 보이는데 따라가는 전개도 해봤기 때문에 따라가서 걸어가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또 이게 버티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9번마 캐슬 로얄만 가져가고 8번은 버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10번을 놓고서 3번만 마이 주고 6번만 아메리카 드림, 9번만 캐슬 로얄 이 세 마리의 아필이 우선적이고 7번 초록열매는 발당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봅니다. 8번, 9번의 동반몰락만 한다면은 한 10몇 배의 배당을 20몇 배의 배당을 어떻게 보면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9번과 8번에 9번 마필은 쌍대가 아니다 이런 헛소문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올 수 있어요. 9번 로얄 캐슬이 선행 쉽게 와서 쌍대가 이로 올 수 있습니다. 또 따라가서도 선행권에 취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주를 추리하다 보면 이렇게 추리가 되니까는 이 마필이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은 더 다른 마필을 노려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 얘기가 좀 수긍이 되신다면 한번 10번만 샛별이나 너무 9번과 8번 쪽에 맹신하지 마십시오. 10번만 샛별이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의 포인트를 가져보시는 것도 마이슈가 로컬도 상관없고 마이슈가 그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닙니까? 조건이 좋잖아. 안쪽에 3번 게이트. 자 5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열심히 4경주까지 떠들었던 이유가 이 한 경주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고리 1000m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12번 서울경마 제2경주입니다. 한정원의 첫 번째 서울경마의 승부처고요. 10번마 파워 무브 시간을 흔들리죠. 하지만 참고 탄다면 상대가 팀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반드시 한번 노려봐야 되는 마피아가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마 덩키스는 정경주 편성을 고른다면 이 녀석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편성에서는 그동안 입장권에 가장 유력한 납치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경주의 주정박권 11하나 놓고 신고한 합니다. 그러나 11번, 10번, 7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자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번 경주의 짜임새가 짜여져 있습니다. 워낙에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마필들, 이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어떤 마필은 채찍을 대면 안쪽으로 기대고요. 그리고 끄는 악벽 때문에 제가 좀 안 되는 마필도 있고요. 그리고 모래를 맞으면 또 안 뛰는 마필.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인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의외로 이 경주가 제가 이 다바가 승부를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까지도 해봤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에이스 경마에는 다바가 승부라고 나가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 5경주가 상당히 좀 자신 있는 경주의 내용이라서 한 대가 승부해 보겠고요. 저도 뭐 이 경주에 대해서 워낙에 검증을 하다 보니까 내 마번을 오픈해 주기가 싫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나 이거 맞춰 먹을래. 여러분들 맞춰 먹고 싶으시다면 좀 제가 지금 얄밉게 보이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떠들고 이렇게 앉아갖고 뭐 공짜로 방송 찍고 있는데 뭐 저도 당당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자 신청도 해주시고 음성 정보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한대건이가 열심히 준비한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예,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경주거리 1300 국내산 5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추천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는 약간은 반신반의하는 경주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경주의 출전하는 마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제가 싫어하는 경주의 유형이죠. 기복마들. 능력마도 없고 기복마만 잔뜩 모아놓고 이 말이 못 끼워도 그렇게 욕을 안 먹는,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기복형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복마들의 경주는 제가 웬만하면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는데 좀 의외로 배당권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마필이 있어서 이 짭짤한 배당, 그렇다고 뭐 100배, 200배 노리는 건 아니고 한 10배에서 30배 사이 이 정도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확인이 끝난다면 엎어치기 승부처럼 들어갈 생각입니다. 5경주에 비해서는 솔직히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를 가지고도 한대건이 승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배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아왔고요. 이어지는 승부처로서 5경주에 깔끔하게 적중하고 6경주에 엎어치기 승부 들어가서 항구를 해버리면 오늘 하루는 뭐 다 풀렸지 뭐. 패 풀린 날이지 뭐. 뒤에는 그냥 놀면 돼도 돼. 많은 관심, 응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 6경주 연달아 하는 한대건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앞에 이제 주전했는데 뭐 축이 있죠. 그것만 절대병기. 이건 뭐 그냥 축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6월 18일 날 경주에 출전을 해서 8월 28일 경주 공백기가 좀 생겼고요. 이날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안 된다는 표현보다 뭐라 그래야 돼? 안 좋다?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 쫄려서. 그냥 나도 들은 소문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아주. 정확하게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에이, 그래도 뭐 안 되겠어. 편성이 약한데. 그래서 추천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노렸던 프리퀄 게임이 이번 경기에 들어오면서 90배의 배당이 터져버립니다. 와,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날 경기에서 진달래를 놓고 하면서 프리퀄 게임을 요거 선행 갈 수 있을 때 내가 분명히 항구를 한다. 이거 항구를 할 건데 이번 경주는 진달래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했더니 홀라당 들어오고 잡았거든요. 그럼 미치차고 불렀으면 여러분들한테 90배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건데 항상 좀 아쉽습니다. 절대병기도 못 뛴 건 아니에요. 공백기를 가져나왔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편성의 약체들을 만났습니다. 뭐 절대병기는 뭐 그냥 충막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9번 필 인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산타마리는 1번만 산타마리는 강급이 되고 나서 매번 그냥 꾸준하게 뛰는데 그 이상의 거리를 못 발휘하고 있죠.
큰 변화는 없고. 이번 하와이 보스. 이마필은 데뷔할 때부터 뭐 이시영 조교사도 그랬었고 조교를 맡았던 조인공 기수도 항상 능력마라고 그랬습니다. 상태 좋다. 능력마다. 자기 밥벌이 할 거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맨날 꼴찌하죠. 속 터질 거야. 이시영 조교사도 속이 터지고 우리 이시영 조교사 속 터지고 인권이도 답답하고 그랬겠죠. 7월 9일날 경주에서 상당한 인기가 실렸고요. 8월 14일 경주에서도 그래서 뛰겠지 하고 또다시 인기가 실렸습니다. 뭐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마필이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는 이시영 조교사는 말이 워낙에 못 뛰니까 인기가 실리고 그 데뷔전 때 따라가는 작전도 한번 구사해 볼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따라가 봤더니 또 별거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월 14일 경주 이후에 이 하와이 보스는 이번 경주에 선행을 노릴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선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이마피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조교사나 기수가 조교 때 컨디션이 좋고 뭐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기대하고 있는 마필들은 대다수가 뜁니다. 뭐 저보다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훨씬 더 말을 만져봤고 직접 타봤고 맨날 보는 게 이 말 아닙니까? 나보다 낫겠지. 내가 뭐 말을 쳐보고 있겠어. 뭘 보고 있겠어. 난 맨날 복기나 하고 조교나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개소스랑 팔아먹는 놈인데 그잖아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떠들어도요. 말 타본 사람하고 말을 만지는 사람하고 당연히 제가 밀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능력만하고 생각했는데 못 뛰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2번밖에 치르지 않은 경주의 경험을 봤을 때 하와이 보스는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전개의 조건을 만났다. 이번 게이트 2점이라면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3월 로스트 인 드라마는 지난번에 능력 부진을 당했어요.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능력 부진을 당할 만한 마필은 아닌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순발력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 검사는 여전히 좋아요. 뭐 단거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요 마필도 사실은 선행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이동화 기수가 신인 기수다 보니까 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행 능력 부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싶고 안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엄마 청건도 데뷔전에서 인기가 실렸던 마필인데 주행이 좀 흔들리죠. 발주는 나쁘지 않은데 펜스에 붙여보면은 다듬어지지 않았는지 바깥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차찍을 동반했는데 거름도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엇박자로 미는 듯한 조성권 기수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필이 몸만 쓰지 탄력은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아예 못들만은 아니라서 실전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요거 뭐 어나더 스마트원은 말들은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래도 발음하기는 좋다. 어나더 스마트원. 게이트가 지난번에 데뷔 주행검사 때 보면 1번 게이트였어요. 발주도 나쁘지 않았었고 탄력조차도 안 될 법한 탄력이 아니었는데 편성은 잘 만났네요. 혼합 4등급에 강자가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어나더 스마트원도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관심이 가는 마필입니다. 8만 누리마루는 데뷔전 때 인기가 실릴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주인공 모습도 그렇고 이 조교가 안 된다네요. 조교가 워낙에 안 돼서 항상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교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고요. 실마 코팔레로는 나름 가능성을 보였는데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조금 불리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몬 메가 임팩트도 편성의 약체팀에서의 선전이긴 한데 막판에 참고 한 발을 쓰는 스타일인데 지난번에 좀 뭐 패스가 좀 꼬였었죠. 이번에 나온다면 10원 쪽에서 나올 소지가 있지 않을까. 뭐 능력은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임난 기수가 임기현 기수처럼 이렇게 자꾸 한 발 쓸 수 있을까요? 편성은 좀 어려버려한데. 자, 7경주입니다. 9번마 절대병기 놓고 하겠습니다. 절대병기 놓고 하는데 2번마 하와이 보스, 6번마 어나더 스마트원 이 두 마리 앞에 일단 포커스 맞춰보고요. 9번을 놓고 뭐 4번, 5번 이 두 마리 앞에는 현장에서 방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요 9번을 놓고 2번과 6번 쪽에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입니다. 한정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마피들이 있는데 이 3화 금화발리오스 이런 거예요. 이때 7월 31일 경주 이후에 이게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체중도 플러스 12kg가 늘어났었고요.
이날 경주에서 문세영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5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7월 18일날 경주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공백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문세영 교수가 분명히 이 금화발리오술은 공백기가 좀 있다 보니까 완벽한 컨디션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지만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금화발리오스가 공백기도 가지고 나왔는데 조교도 완성도가 높지 않아. 깨질 수 있겠구나. 문세영 교수 어떻게 타죠? 악착같이 타죠. 죽기 살기로 타죠. 아주. 누가 보면은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건 산 것처럼 탄다고. 정말 막건 산 것처럼 탑니다. 선입관을 가담을 시켜놓고 아주 패 죽이죠. 얘를. 그러고 나서는 입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야 그럼 문세영이가 말이 좋았는데 안 좋다고 널 깐 거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말을 열심히 탄 기수는 칭찬해줘야죠. 말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 경기를 하면 그럼 저 말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그만큼을 뛰었으니까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그 이상을 뛰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말을 들은 문세영 기수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나한테 뭐 개인적으로 해줬습니까? 너 막 대건이 형 이거 막건 사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승강주가 6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말들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 그 기수들의 말대로 들어온다면 경마가 이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막 1000배당 터질 필요 없고 100배당 터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칭찬해줘야 되죠. 그런 말들 많습니다. 우리 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아주 가죽 벗겨갖고 해죽여갖고 입상을 한다든가 우승을 하는 마필들. 저는 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죠. 매주 만나니까. 금화발리오스가 또다시 7월 31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선수 3마 금화발리오스 로컬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출전 주기라고 한다면 좀 늘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최범현 기수에 대한 3번 금화발리오스 로컬 상황인데요. 오로지 한방막건으로 아주 피똥을 쌀 생각입니다. 때려받고 피똥을 쌀 생각이고 딱 2방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다른 마필은 다 안 된다고 보고요. 인기권의 마필이 내용이 조금 그래서 내가 내용이 좀 그렇다고 하면 또 이거 갖고 토달고 뭐는 한다고 안 하는데 듣고 싶으면 들어요. 060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개인적으로 뭐 장사하겠다고 대놓고 충마까지 얘기해줬는데 뭐 얼마나 더 얘기해드립니까? 그래서 한번 금화발리오스 놓고 한대건 세 번째 메인 승부처로 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8마리 아피디 추천했고요. 내가 이번 경주에 추천하고 싶은 마필이 사막 대돌풍인데 뭔가 찝찝해. 왜? 대돌풍이라는 마필은 선행형에 가깝죠. 그리고 선행을 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죠. 자, 이번에 선행만한 6고마 팍스코 그리고 금순이 엄지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싸움에서는 뭐 3호 호루라기도 있죠. 3호 대돌풍이 안쪽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번 마볼트도 느리지 않아요. 자, 대돌풍이 어떤 마필입니까? 제가 7월 10일 경주에 약간은 약하게 봤던 이유가 선행을 경합할 소지가 있다. 팍스코가 2번 게이트, 대돌풍이 3번 게이트였죠. 주장창 경합을 하죠. 소위 말하면 승부가 걸렸으면 경합을 해서라도 입상을 지켜냈습니다. 박수 쳐줘야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어떻습니까? 2번 게이트에 선행 나갈 수 있는데 선행 못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선행을 안 나간 건가? 못 나간 건가? 더럽게 고민 많이 했지 내가 봤을 때는 안 나왔어. 밀지도 않던데 뭐 심하게. 그 전 경주에 팍스코어 탈 때처럼 얘가 정말 최선의 승부로 인해서 선행을 나가려고 애를 썼다면 선행을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의지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9월 3일 경주에서는 안쪽에 스노우 카리스마가 너무 빠르니까 페로비치는 붙여봤지만은 선행을 실패하고 걸어갔죠. 그런 남입니다. 매번 승부를 할 수 없고 좋은 자기한테 편성이 만났을 때 좀 더 최선의 승부를 해서 상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표현이죠. 저 갔다 안 갔다 뭐 이거는 간 거냐 안 간 거냐 이걸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런 납이죠.
마음 먹으면 선행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은지 안 먹은지 내가 모르잖아. 정호익 조교사한테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럼 정호익 조교사 만나갖고, 정호익 조교사님, 이거 갈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선행 나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호익 조교사가. 그럼 선행 당연히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뭐, 레이스 편성 봐서 뭐, 좋으면은 선행 가는 거고, 아니면 뭐, 열심히 타봐야지. 뭐, 선행 가면 더더욱 좋은데, 좀 걱정되긴 하네. 뭐, 어쩌고저쩌고. 얼렁뚱땅 뭐.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돌풍이 분명히 더 좋은 조건을 만났고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분명히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페이스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만났기 때문에 저 역시 버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팍스코가 외곽으로 밀렸다는 건 대돌풍한테 행운입니다. 순발력 싸움에서는 믿지 않는 마필이니까 4번에 선행을 한번 저 역시 믿어보겠습니다. 인난 기수가 열심히 타겠죠. 선행 쳐 안 가고 자꾸 늘어져 있으면 열심히 안 밀면 이건 또 안 가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마볼트가 딱 1200까지만 뛰는 마필인데 1400에서는 조금 약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기수가 2차로 기수. 또 편성도 만만하고요. 3번마 호루라기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 마필이죠. 이게 솔직히 조금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3착되고 뭐 입상하고 뭐 선행 나가고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호루라기는 나름 괜찮은 마필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을 조결했던 박태정 기수나 아니면 이시영 조교사도 호루라기가 그렇게 능력이 아주 출중한 마필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좀 바닥이죠. 그리고 7월 16일 날 경주에서도 역시나 조전을 치렀고 곤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52km의 안쪽 게이트 또 순발력이 없지도 않아. 이게 선행을 갈 수 있어요. 태풍도 대돌풍을 괴롭히면서.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또 그게 아니고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 3번 호루라기에 대한 평가를 뭐 올 수 있는 마필 아닙니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7번 금순이 엄지가 선행권의 전기가 맨날 가능한 마필이 한데 결정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좀 보기 좀 그렇고 8번 그랑블루는 곰백기가 너무 길고 그랑블루도 예전에 참 좋은 말 했는데 이러한 마필들이 좀 망가져가는 거 보면 참 아쉽습니다. 뭐 또다시 경주 주기를 맞춰가면서 컨디션을 또 북돋아주고 말을 잘 만드는 뭐 서현석 조교사니까 다시 한번 살려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딱 부러지게 이게 축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경주 아닙니다. 이게 은근한 혼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빤히 보면은 뭐 4번 놓고 뭐 2번, 3번, 뭐 7번 이런 나필들이 팔리고 뭐 3번 놓고 나는 살 거야, 뭐 2번 놓고 살 거야. 굉장히 얘기들이 헷갈리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경주다라는 평가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예상한다면 3번 대돌풍을 놓고 할 생각인데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고 이건 현장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3번 대돌풍의 선행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주고리 1000m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12번 서울경마 제2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서울경마의 승부처고요. 10번마 파워 무고 시간에서 흔들리죠. 하지만 참고 탄다면 상대가 팀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이번 분도 반드시 한번 노려봐야 되는 마필할 수 있겠습니다. 11번마 덩키스는 정경주 편성을 고른다면 이 마필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편성에서는 그동안 입장권에 가장 유력한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승경주의 주정박권 11하나 놓고 10번 그러나 11번, 10번, 7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많이 팔리죠. 허나 3등급 경주로 펼쳐지는데 많이 팔립니다. 뭐 2번마 톱3, 3번마 시대 선망, 3번마 샤이닝가이, 5번마 갈색전륜, 9번마 블루가디언, 8번마 파워비스, 9번마 블러싱바우, 10번마 빅5, 11번마 나이트우드, 12번마 나이아웃 온더 타운. 그러니까 마음먹고 지울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대싱에드 빼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2마리가 뛰는데 한 마리만 시원하게, 그것도 시원하게도 아니고 한 마리만 지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가능성이 있죠. 쉬워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고 8번 파워비슬이 압도적인 충돌을 살릴 수 있지만은 배당판의 흐름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빅5는 맨날 척이 되는 악벽이 있고요. 3번 샤이닝간이 쉬었다 나오고
9번 블러싱마우도 쉬었다 나오죠. 11번 나이트우드가 지난번에 인기 실력 고전인데 왜 그런 건지. 12번 나이다운드 타운도 인기 실력 고전이고. 2번은 왜 이렇게 못 뛰어? 3번 시대소망은 3착 승급했는데 대? 1번 천년만년은 도대체 뭐야? 5번 갈색 전룡은 또 뭐니?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번 경주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대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거 승부이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주들이 이 마피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능력을 알고 있다면 의외로 쉽게 풀어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전적으로 보고 예상대로만 본다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한대건의 시각에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적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제가 이 경주도 상당히 좀 오늘의 경주 중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신다면 더욱더 힘찬 목소리로 또 날카롭고 송곳 같은 분석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오늘 뭐 서울 경마가 좀 짧죠? 11개 경주. 제주 경마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11마리 앞에 출전하고 1등급 경주예요. 자그마치 1등급 경주입니다. 이게 뭡니까 편성이. 1등급에 말이 이렇게 없었나요 우리가. 상금이 6천만 원입니다. 1등급에서 이거 항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2등만 해도 2천만 원. 참 말도 안 돼 보내네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짜질 편성일 줄 알았다면 출마 등록을 미리 해서 월초에는 좀 약할 거야 라고 좀 더 강자를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어차피 뭐 짜여졌으니까 해야겠죠. 자,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이 이번 마 천마. 지난번에 제대로 항구를 했죠. 이 마필이 들어오니까 터졌다. 불이그가 들어오니까 터졌다. 뭐 두 마필이 다 동반 입상했으니까 터진 거지 뭐. 인기마다 다 풀어지고 1, 2, 3, 2가 다 풀었는데 난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373배가 무슨 대끼리처럼 들어옵니다. 다른 말들은 뭐 한 걸까요? 다른 말들이 약한 마필들이 아니죠. 언비터블도 상당히 강하고요. 아름다운 옷은 암말 강자고 황금탑도 부담량 무거웠지만 현 등급에서는 강단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광복 70도 14조에 기대준데 이런 마필들이 다 깨지니까 배당이 나와버린 거죠. 어쨌든 간에 이번마 천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었던 마필인데 너무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마필이고요. 한대건은 아예 추천도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57kg의 중량이긴 하지만 선두권을 이끌 마필 1번 1기당천이라든가 뭐 6번 캐석질풍, 3번 시턴터 이런 마필들에게 순발력만에서 밀리지만 선두권의 전기가 워낙에 좋고요. 제가 7마리 뛰는 마필들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꼴찌에 가 있어도 7등입니다. 자리 잡기가 너무 좋죠. 어느 순간에 타이밍을 잡기도 좋고 4코너 전방에서 이미 선행을 나가 있는 마필에게 간격을 좁히기도 너무 좋죠. 그냥 내빼도록 냅두지 않죠. 계속 다다다다다 붙어갖고 추입을 하려고 하죠. 그게 7마리 출전하는 경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이번마 천마에게는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 뛴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천마를 놓고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1번마 일기당초는 이 김정호 조교사는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호 조교사님은 일기당천이 부담량이 무거우니까 빨리 어떻게든 뭐 3착을 내든 4착을 내든 승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1등을 하면서 승급을 했습니다. 오늘 김정호 조교사를 만났을 때도 승급했으니까 좀 마음 편하다고 했는데 승급하고 돈 벌면 더 좋겠죠. 51kg의 중량이에요. 만약 4.5kg의 감량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기당천이 잘 뛸 때의 걸음과 못 뛸 때의 걸음이 좀 확연하죠. 왜냐하면 일기당천은 8월 14일 날도 선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4일 날도 선행을 나왔고요. 9월 4일 날은 우승을 했고 8월 14일 날 우승을 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뭐냐면 이미 일기당천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은 가지고 있지만 3코너, 4코너에서 이 마필과 이 마필을 넘어서려는 마필이 있을 때는 이 마필은 항상 경쟁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 눈깔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코너를 넘어서 지 혼자 직선으로 접어들어서 혼자 치고 나가면 걸음이 더 나오는데 자꾸 눈깔에 뭐 보이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걸 신경 쓰다가 지가 지필에 지치는 거야.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일기당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경주가 승급전의 1번 게이트 51kg의 감량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조건입니다. 또 1400이라는 적정 거리고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1번만 일기당천의 선행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일기당천과의 거리를 이러한 마필들 7마리밖에 출전하지 않는데 안 줄일까요? 이건 상식입니다. 1등급의 상금이 6천만 원인데
안 줄일 만한 이유가 없죠. 특히나 6번가 쾌속질풍은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무빙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기당성이 선행을 나가버리면 2선에서 압박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4코너가 아주 분수령이 되겠죠. 넘어가 버리는 순간에 1기당처는 사라지는 거고 잡지 않으면 버틸 수 있고 반신반의. 저는 일단 약하게 봐요. 이번만 1000마를 충마를 쓰고 싶고요. 3번만 시티헌터는 개인 대염이에요. 경주마로서는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대염을 앓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워낙에 띄워주는 마필이니까 개인 대염도 무시하고 좀 추천해보고 싶은 공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5kg의 감량에 대해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시티헌터가 예전에 보여준 근성만 보여준다면 선지권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대염 아른말, 굵어는 아른말은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하죠. 근데 편성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가 주시고요. 4번, 5번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쾌속질풍 지난번에 한번 늘어봤었는데 역시나 이 선의권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강탈하다 보니까 좀 안 뛰었던 것 같아요. 편성은 잘 만났죠. 이거는 뭐 사이즈 싸움이죠. 지난번에 골드 마운틴, 월드컵 호주 퍼펙트 이런 마필들이 다시 뛰었을 때도 전부 다 1, 2, 3일 할 정도로 근성을 보였었죠. 쾌속질풍이 상대적으로 밀렸지만 상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아예 보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하면 뭐 7분마 질풍 대상부 안 그렇습니까? 계속 선행을 주도하고 도주를 나가서 좋은 성적으로 1등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추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월 15일날 경주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추입력을 선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현우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추입이 되더라. 현우도 좀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 나서는 뭐 계속 뭐 상대가 강하고 빠르고 하니까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마리 출전입니다. 어느 누구도 추위권에서 안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꼴찌에 가 있어도 7번째. 선의권의 4코너 전방에서 모두 다 뭉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좀 질풍대대도 아예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이번 11경주는 이번만 1000만을 놓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이밍으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6번가 쾌속질풍 편성의 사이즈를 만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 7번 질풍대세라든가 뭐 3번 시티헌터 1번만 인기당천 뭐 이런 나피들은 현장에서 마무리 마번으로 압축하면서 공략하겠습니다. 2번만 1000마를 놓고서 이번 11경주는 공략하는 경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한 달간의 승부처 다시 한번 공개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들이 귀에 고깝게 들으셨다면 이해하십시오. 이해 안 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저 죽이지도 못하실 거고 살리지도 못하시고 재수 없고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지 마십시오. 제 방송 제발 부탁이니까. 저 안 보셔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안 보셔도. 그러니까 제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저와 같이 호흡하고 한대건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만 보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꽃같게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일요일 경마는 서두에 좀 더 간결하게 이러한 모습 보이지 않게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4개의 승부처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주경마는 3경주와 8경주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